오늘 물건은 솔직히 가격만 보고는 저도 조금 의심했습니다. 처음 감정가는 2억 원대였는데 계속 유찰되면서 지금은 결국 1,000만 원대까지 내려온 전원주택입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보통은 먼저 이런 생각부터 들죠?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직접 와서 도로도 확인하고 주변 분위기도 둘러보고 집 상태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멀쩡했습니다. 아마 구독자님들도 잠시 뒤에 보시면 이 정도 집이 왜 안 팔리지? 이 생각은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원주택 시장 분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 건지 도로 상태부터 주변 분위기, 건물 상태와 권리 관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아래편에서부터 점차 높아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편이지만 도보보다는 차량 이동이 중심이 되는 입지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도 아니라 고립될 부담도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전원주택지로 이뤄진 곳답게 필지마다 구획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에 해당하기에 여러분이 걱정할 만한 도로 분쟁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확인했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 분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완전히 외딴 산속에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집은 아니고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단지형 구조입니다. 필지마다 구획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마을 분위기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특히 이런 전원주택을 보실 때 터세나 발전기금 같은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곳은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이라 그런 부담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높이 이동해 오늘 물건의 대지 경계와 건물 배치부터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오늘 물건의 대지는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104.3평, 그 위로 2018년에 지어진 20.6평의 주택 한 채와 1.9평의 보일러실, 그리고 7평짜리 거실 겸 다용도실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지가 엄청나게 넓은 물건은 아니지만 주택과 마당, 부속 공간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실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단정한 구조로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드론으로 전체 배치는 확인했으니까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 마당과 주택 외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집 앞까지 연결된 6m 폭의 진입로고요. 모두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라 도로 사용에 문제가 전혀 없고 아래편에서부터 점차 높아져 우리 집은 해발고도 520m에 위치한 곳이라 지금처럼 조망 또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6m 폭의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곳이라 옆집과 경계도 확실히 분리되어 있고 상수도와 배수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형식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앞쪽 마당에 차량을 주차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문 쪽에서 보면 마당이 아주 협소해 보이는데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넓어져 앞마당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고요. 일부는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쇄석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잔디마당처럼 계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넓은 곳은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관과 현황은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주택은 단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약 20.6평입니다. 본체만 놓고 보면 다소 아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앞쪽으로 약 7평의 거실 겸 다용도 공간과 1.9평의 보일러실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29.7평 정도가 되니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에는 충분히 실용적인 면적으로 보였고 옆집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곳도 석축으로 튼튼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철코니 징크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0월 31일로 건축된 지 8년차에 접어든 주택인데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주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철콘 구조로 지어진 집이라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봤을 때 완전히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같은 느낌보다는
한 번씩 방문하면서 관리해온 세컨하우스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께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곧바로 거주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으로 창문이 개설되어 있는데 양옆으로 주택이 생각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필요한 만큼만 설치해둔 모습이고, 주된 채광은 전면부 거실창 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주택과는 지대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인데요. 그냥 버려지는 경사면으로 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을 설치해서 마당 공간을 확장하듯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문 쪽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보일러실 쪽으로 굴뚝이 하나 보이는데요. 주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보이고 별도로 난방 보조 설비나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감정평가서의 사진만 보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태가 훨씬 양호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정도 연식의 철콘 주택이 몽땅 1,00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확실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집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왜 여기까지 유찰됐는지입니다. 그 부분은 머니옥션과 위성지도를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해당 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론 경주, 영천, 경산, 대구, 청도, 밀양, 울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실제로는 경주 시내 중심부보다는 외곽에 떨어진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청까진 차량으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대구나 경산, 영천이나 청도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가 꽤 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으론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통행할 때 불편함이 없고, 이쪽으론 경부고속도로, 아래편으론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위치하며 여기까지는 25분, 아래쪽으로는 4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감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우리 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차 기준 20분 정도 걸리는 면소재지로 이동하거나 25분 거리에 위치한 언양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언양 쪽이 훨씬 더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5분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냥 여기를 이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집 주변을 보면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농경지만 넓게 펼쳐진 시골 마을이라기보다는 전원주택지와 캠핑장, 펜션들이 많이 조성된 곳입니다. 우리 집 근처로도 당연히 전원주택지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여기 아래편에 농지가 모여 있고 우리 집 근처에는 대부분 주택으로 조성되어 있어 농지나 축사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아래 위치한 2차선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800m를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도로폭이 대부분 3m를 유지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할 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비켜줄 공간도 많고 경사가 너무 가파른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 다니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에 약간의 오차가 존재해서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곳이라 차이가 크지 않고 여기 아래편의 빈 공간에는 묘지가 위치하나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게 아니면 마주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 주택은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국유지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고, 방위는 이런 식으로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높아지는 곳이라 탁 트인 조망과 풍부한 채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772,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이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억 3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유차를 거듭하면서 몽땅 9,900만 원에 진행 중이라 이제는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여기는 본체로 이용 중인 주택이고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은 집 뒤편에 설치된 보일러실로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9평, 여기는 주택 전면에 설치된 거실 겸 다용도실로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7평이고 전부 다 매각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8,900만 원,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1,3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수혜 유차를 거듭하며 땅값은 4,390만 원으로 평당 42만 원, 건물은 5,500만 원으로 평당 187만 원 수준이라 땅값을 전부 준다 쳐도 건물값은 사실상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2021년 2월 달에 몽땅 2억 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5년 만에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니 평가 금액 자체는 과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경주시 산내면에 소재하는 물건으로 주위는 전원주택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환경은 쾌적한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자차는 필수고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서측으로 6m 폭의 군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 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 양산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한 번씩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1년 3월 3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그 아래쪽에 기재된 후순위 채권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물건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과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후순위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전혀 없다면 무잉여 문제로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권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처음 설정할 때의 채권 최고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그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근저당권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설정된 권리이고 현재 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잉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다른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물건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018년식 철콘주택이지만 경주 시내까진 1시간이나 떨어진 곳이면서 집 바로 근처에 편의시설이 넉넉한 곳도 아닙니다. 결국 집이 망가져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산속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가 줄어들고 전원주택 시장에 물건이 계속 쏟아지면서 여기까지 유찰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용한 전원생활이나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9,9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